왔다가 보니까 무슨 말인가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성질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저거 불 같은 사람이라. 시간이 이상하더라고요. 전류가 정한 분. 아, 위에다. 거기에 겪어내는 외국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그 입구에 이렇게 들고 있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 국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경찰에서 그런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자제들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어젓하게 외국 국립묘지 앞에서 그런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누구다.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 네 분, 노역 이승만 대통령 네 분 이렇게 다니면서도 많은 우리 외국 국민들한테 절대로 여기에서는 연호를 한다든지 또 구호를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무사히 이제 마치고, 예정에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생방을 통해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라도 쫓아올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야, 이게 저희들이 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 있는가, 그런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들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좋은 지는 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온다고 그렇게 막 또 그렇다고 분탕을 해서, 아니 이 평당원 분들께서 당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지금 새누리당의 많은 분들이 당의 정상화를 하자라는 것은 이 당원에 의한 정당, 또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 또 역사를 무서워하는 정당, 이런 정당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영예에 머무르고 계신데 어느 정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새누리당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밝히지 않고 이 진실을 묻어버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려했던 보수 전체를,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무너지는 현상들이 오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죽이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보수 전체, 보수 우파를 그들 말대로 괴멸시켜버리려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오늘 국립묘지에 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현충원 10시부터 공식 정부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이전하라는 그런 전단지를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앞에서 뿌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정말 우리 세대에서 봐야 되는가. 북한의 핵이 우리가 잘못했어. 물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햇빛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또한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잘못이 북핵의 문제가 생기면은 전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렇게 굳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이, 잘못된 탄핵이 이 시대에 우리가 특히 이 거짓 탄핵을 아는 외국 국민들이 이 부분을 밝혀내지 않으면은 누구도 밝히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나가니까 듣고 가자는 거예요. 듣고 새롭게 가자. 그것은 우리 후대들한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거짓을 진실인 양 덮어버리고 불의가 정의인 양 덮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분만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소수라고 얘기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모임할 때마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또 자기 생업을 전폐하고 다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 우익, 우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제는 저는 당대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원내 정당을 만든 그것으로 저는 만족을 하고 이 원내 정당이 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진실 작업, 한국당이 하지 못하는 정의 작업, 또 용기 있는 우파, 뭐 용기보다도 또 하나는 더 이 역사에 우리 우파들의 생각, 우리 보수들의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을 창당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당원분들이 이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고 그 많은 유혹에도 그 많은 압력에도 꿋꿋하게 지켜왔던 우리 새누리당 당원분들은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고생하시는 것이 다 저의 부덕이다, 저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을 아끼는 많은 분들하고 8일날 회의를 통해서 8일날 공직당대표 회의는 변호사분들 많은 분들의 그 자문을 다 받은 거고 그 부분은 당헌당규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직 당대표 4사람만 회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당대표로 들어가 있는 정광택 우리 당대표님까지 모셔서 회의를 해서 어떤 마라톤 토론을 하더라도 이 당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광택 대표님이 좀 참석을 하셔서 8일날 이 당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정당에서 당원이 이렇게 문 밖에 이렇게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은 그런 정당은 없는 겁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한국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떻게 한 목소리로 가는 것은 그건 공산당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목소리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당론으로 정하고 당의 정책으로 정하는 그것이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뭐 각 방송 언론사가 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원내대표를 저는 징계를 왜 했는지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의 공식 당대표들이 정해지면은 그 당대표 분들이 선임된 분들이 모여서 이 비대위를 더 끌고 갈 건지 그럼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지. 그냥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이렇게 친다해가 그게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윤리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이런 정당 형태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 새벽 1시에 문자 줬다가 그날 저를 징계를 하는데 아니 당의 원내대표 징계 사유도 안 들어보고 아무 이유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조원진이라고 한테도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조원진 당원 이래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이름도 안 넣고 그냥 통지하는 거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정당은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국회의원 한석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이런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씩 우리 김영애 대변인께서 정당 브리핑을 합니다. 정론관에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매일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언론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지만은 우리 특히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셔서 그걸 다 찍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또 사드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인사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원내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이 이제 좀 정상화만 되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어느 당보다도 더 우리 보수 우파, 보수 우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당 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용기 있는 그런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합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홍준표 지사가 대선 이후에 미국 가서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안 했습니다. 기구 가서도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는 그 태극기의 초기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평당원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시고 좀 밑에 가서 말씀 좀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홍보를 왔기 때문에 기억 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속도는 번개가네요. 오늘 여기 계속 계셨네. 네, 왜 한 명이 남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유튜브 중에서 두 사람이 모시면 왜냐하면 저기 다 가버리면 그래. 우리 번개 신영님 꺼주는 고생 아이 그 말씀 하시면 다 똑같습니다. 끝났나? 아니 뒤에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네, 나오십니다. 위원님 나오세요. 아, 예, 나오십니다. 윤희진 대표님, 위원님 나오세요. 네, 나왔어요. 위원님 나오십니다. 저희가 들어보시죠. 주먹. 위원님 나오셨어요. 거기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뒤로 사진 좀 찍어. 그거 방송 좀 하시게. 말씀하실 때 이쪽으로 가져가지고 왔어요.
잘 들리십니까? 오늘 그 예, 현충일을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 4분, 또 이승만 대통령 4분, 또 현충탑 우리 다 참배를 하고 우리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당사 문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차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평당원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 고생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의 지도부로서 또 저같이 대통령 선거를 출마했던 사람고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당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다 수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고 또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러면은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아픈 목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당론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정책에 정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본인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제명을 시키고 본인들의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제명시키고 이런 거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A부터 Z까지의 목소리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지도자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입니다. 이게 하나의 목소리,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다 하겠다 하는 그것은 저 김정은 체제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특히 어떤 이유로 이 창당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또 무너져가는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거짓 탄핵, 음모 탄핵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분들이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원들의 목소리가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의 목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그만큼 그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문을 지켰던 그러한 분들이 창당했는 그러한 당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애국 세력들의 통합을 오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그런 통합의 목소리를 계속 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에 있는 분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조원천이가 왜 징계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당에 있으면은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중요한 지책을 맡아서 이제 보수 우파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저는 오로지 이 잘못된 대한민국, 잘못 갈 것 같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외롭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너무 억울해요. 옆에서 울지 마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연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당대표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원내 정당을 만들고 원내 대표로서 이 잘못되어가는
부분들, 잘못되는 정책, 잘못되는 법안들을 원내에서 투쟁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이 정상화돼서 좋은 당대표 분들 당원 총회를 통해서 빨리 당이 정상화돼야 되겠다. 거의 매일 원내 대변인이 매일 그 정론가의 국회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 3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큼 원내는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특히 병당원분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 당에 있는 그 태극기를 들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다 아실 겁니다. 왜 이 당을 만들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아니고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보수 정당, 특히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은 폭자들이 말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리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갔으니까 묻어버리고 그냥 우리 일을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이 역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북한 핵을 만들었던 그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막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과 같은 또 다른 역사에서의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에 살았던 우파, 보수 우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거짓에 넘어가서 거짓에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국민들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명예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유세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의 역사, 또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그런 근대화의 역사, 산업화의 역사조차도 다 묻어버리겠다고 우려를 했는데 오늘 국립묘지 가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이장하라고 그렇게 전단을 뿌려주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새누리당의 정상화를 더 이상 이렇게 늦추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특히 저는 대통령 후보를 나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당원분들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래서 8일날 공직 당대표 분들 5분이죠. 정광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5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공직당대표 4사람 선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나 모든 분들, 정당의 법을 아는 모든 분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 공직당대표들이 공직당회의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정광택 대표님이 참석을 하셔서 잘못된 게 좀 꾸짖을 수 있으면 꾸짖으시고, 또 당의 선배로서, 당의 원로로서 어떤 당의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날 통지가 그날 제명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맞아요. 이거는 전부 다가 무효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징계라는 것은 징계 사유를 밝혀야 되고, 징계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고, 또 징계의 대상자가 와서 소명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새벽에 통지해가지고 그날 징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위중한 이
위중한 상황에서의 보수 우파들의 판결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선 새누리당부터 당원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고 더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새누리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그저께부터 이렇게 당사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계신 당당원 분들한테 당의 당 대표로서 또 원내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으로서 드리고 조속한 시간 내에 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맞습니다. 뭐 사람을 그렇게 멋지게 말에 위해서 일하는 사람 90명이면 안 맞아요. 국회의원에서 당대표 할 사람이었는데 아 정말 너무 속상해서 죽겠어 진짜. 일단 그 8일 회의는 당의 공식회의를 있고요. 우리가 6월 1일 날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팩스로도 다 회의 소집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님이 꼭 나오시리라고 믿고요. 나오시지 않으면은 또 5사람 중에 4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또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방송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이게 뭐 어떤 지도부 쪽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 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서로 지도부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당원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번거롭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사실은 정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서 오늘 현충원 참배 계획을 말씀드렸고 또 행동 지침이라 하나가 행동 어떻게 행동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새누리당에 어쩌면 장점일 수 있는데요. 각 카페를 통해서 또 평당원 카페를 통해서 어떤 밴드를 통해서 각자 만든 또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신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직에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공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거든요. 그래서 당이 좀 정비가 되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원을 가입하고 싶다 혹은 또 당원에 가입하신 분들 이러면은 저희들이 뭐 당원 명부를 가진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연락처를 저희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당원 명부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좀 연락처 공유 또 우리가 당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당원을 들어가고 싶은데도 지금 입장에서는 당에 들어가지 카페에서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연락처를 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처를 해서 주시면은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명부를 적어줬는데 자꾸 유출이 되니까 그런 유출되는 부분 혹은 유출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의혹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 뜻대로 그런 연락처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그런 지도적인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다. 또 앞으로 어떤 모임 장외 모임을 하더라도 아마 많은 좌파들이 시비를 걸 겁니다. 저도
오늘 같은 그런 전단지를 받으면은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뛰어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지도부한테 이런 전단지 저한테 누가 갖다 주셨다시피 이런 전단지를 갖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오늘 그런 전단지에 대한 부분도 국회에서 분명히 따지고 오늘 이 경비를 책임졌는 또 행사를 책임졌는 정부가 이것이 정부의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외국 국민들이 현충원 참배를 오는데 오늘 그 전단지를 받는 순간에 경건한 마음들이 확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분노를 느끼게 어떻게 만들어야지 슬픔이 잠겨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좀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 그 의원님께서 문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원의 권리를 침해를 받고 있어요. 왜 권리 행사하고 당원이 중인데 사무실은 당원이 각 지역마다 그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동으로 당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까 문 앞에서 나는 몰라서 들어가서 나올 때 보니까 뭐 이상한 뭐 피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장에 전용자 우리 그 주무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뒤에서 다 해결하고 앞에서 그런 거 각자 퇴거시켰는데 경찰관이 보호해가지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그런 걸 탈출시켰어요. 아까 예? 처리를 했어요. 아까 국립묘지에서 예, 제가 해결했는데 그렇고 동학사에서도 의원님 그 밑에 계시대 보니까 동학사 보셨죠? 그럼 이거 우리 그 당원 동지들한테 막 욕하고 하는 내가 가서 뭐가 잡아서 그냥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 행동으로 우리가 당원이 돼야지 말로만 맨날 얘기해서는 우리가 이게 당해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무게 몰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게 우리 당원이 가서 정리를 하자니까 뭐 정관도 그거 다 우리 당원들 버리고 도망갔는데 당원이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무슨 법적 이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고 또 당원들이 어떤 의견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은 뭐 휴일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당사가 얘기를 잘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오늘 전단지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전단지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조직적이다. 아주 조직적으로 제가 국립묘지에서 보여줬던 전단지하고 이거 또 다르네요. 이거 지하철 입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립묘지에서 제가 보내주셨던 대통령 묘지 이장의 전단지하고 또 다른 전단지가 이렇게 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식 행사를 현충일 공식 행사를 10시부터 11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버젓이 저렇게 놔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단지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국회에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벌써 이게 정단지가 이게 뭐 박근혜 총살하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전단지가 대한민국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이런 전단지를 도배를 하고 있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가만 놔두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의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국회에서 그리고 굉장히 상품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러한 소위 말하는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제가 유세 다닐 때만은 결국은 보수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감옥 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근군 정치,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현대화 정치, 산업화 정치, 이것까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이 하루속히 당이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갖고 계신가요? 이거 다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하신 분들 뜻은 알고 당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갑시다. 왜 들어가는데요? 아니 잠깐만 따고 들어갑시다. 오늘 왜 못 따고 들어갑니까? 지방에 지금 밤에 4시 출발해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8일날 또 오르라고 말입니까? 아니 결정이 무슨 결정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뭘 따고 들어갑시다. 따고 지금 받아서 추천 받아가 좀 들어가서 대통령 박수도 좀 치고 좀 힘 좀 실어드리게 그렇게 가게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른들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우리 4명이 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법원에 박근혜 대통령 그 법원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내를 좀 해주세요. 10시부터 11시. 10시부터 11시 추천하시니까 우리 한 10시 정도나 10시 반까지 와도 괜찮으니까요. 오셔서 추첨에 좀 응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삐라 뿌린 사람? 삐라 뿌린 사람? 저는 1일날 내가 다시 할게. 삐라를 뿌린 사람이라고 하네요. 삐라를 뿌린 이야기 사람. 잘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법원에 재판이 추첨하는 날 제가 사실 갔다 왔는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3명, 4명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68석인데요. 나머지 65석이 거의 다 좌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야유 부르고 뭐 하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기가 죽겠다. 그래 기죽을 뿐이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카톡으로 15군데 1200명대요 문자를 날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와버리더라고요. 그래 요번에 사실 가본 사람 압니다만 월요일날 우리가 한 70% 갔을걸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거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한대요. 그럼 몇 장을 초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자리를 채워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판 중에는 연락부는 안 되는데 재판 끝나고 나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웃고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인상입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보태자는 이야기인데 잘 알아들었죠? 네. 6월 1일날 갔는데 이제 우리가 오전에 처음에 대통령께서 들어오실 때가 굉장히 표정도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근데 한 11시, 12시경 돼서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그 좌파 애들은 거의 다 빠져버리고 우리만 거의 남았어요. 극소수 걔들은 남은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되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유영아 변호사가 대화하면서 굉장히 웃으시고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좀 응원 좀 해야 될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당에서 이렇게 평당원분들이 의사를 지금 전달하고 그 의사 전달이 이제 복도에 앉아서 이제 밤을 새우고 계속 계신데 오셨던 분들 올라가셔서 격려 같이 한번 해주시고 그 대신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분한 심정은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8일날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일날 박상도 공연이 됐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그럼 소개사항 하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에 지난주 토요일날 탄압되었죠. 중앙당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거고 우리 경기 서울 지방만 단합한다는 것도 단합대입니다. 아시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요번에는 인천, 서울, 경기 우리 수도권 전체가 다 모인 분들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날 꼭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첫째 서울 법인도 선사에 청와대 청장 대통령 제 이름은 서울대 김정은요
도시에 모입니다. 도시. 도시요. 네, 토요일 날. 네, 조원진 의원님께서 오늘 그 당사 방문은 이걸로 모두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계신 분들은 계시는데 안 계시면은 각 지역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생기는 편이고 오늘 해버리지 8위까지 또 올라오면 여사님 좀 들고 계시죠. 계속 카메라 가리고 있었죠. 이 새끼 어디 갔어? 가스가 속이 더 상하고. 아, 예. 여러분, 처음이네. 가는 거래. 예. 요새 또 백년 됐어요. 또 없는데. 한 번은 기도해줘요. 갔잖아, 하나는. 아니, 몰라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8일날 우리 일반 당원도 와요. 8일날 안 일반 당원은 올 필요 없고. 배려할 줄 몰라요. 놔두세요. 아니 저 참깨 방송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오늘 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렌즈를 탁 깔아버리더라고 이 새끼가. 이거 어디 갔어 이 새끼가. 원래 그래요. 저기 저 주차장 있나 보네 저기. 오늘 뭐 보이자고